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3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3부는 경제평론가 또 주식 이 증권의 전문가이시죠. 이주호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원달러 환율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1499.2인가요? 99.5인가요? 까지 장중한 때 올라갔다가 1495.5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정부의 이재명 정권이 환율 안정에서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제 빠르게 이 환율이 상승했는데 그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경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펀더멘털 약화, 그 다음에 중동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뭐 이러면서 원달러율 올라가면서 속절없이 지금 올라간 거죠. 근데 사실 오늘은 좀 안정화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뭘 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로써 이게 또 확실해졌습니다. 뭐가 확실해졌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게 싫다가 확실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좀 개입을 하면서 사실 오늘 그냥 우리 정부에서 뭘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증시 반등 나오고 그 얘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EU 주요 국가들 중에 뭐 국가 비축량을 풀겠다 하면서 국제 유가가 110달러까지 갔다가 80달러로 떨어진 이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뭘 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G7 국가들이 비축유 풀겠다, 사우디에서도 우리 조율하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거 그냥 빨리 끝낼 거다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유가가 급락 나온 거거든요. 이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 상황은 어쨌든 심리적인 영향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란 전쟁 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변동성을 많이 보였던 이유가 결국에는 빠질 때도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고 계속 롤러코스터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배경 자체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가 펀더멘털이 약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외부 이슈에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실제로 주식 좀 오래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요, 뭐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이런 거 원래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지금 한 달에 몇 번씩 나오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4분기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GDP 주요 국가들 중에서 최하 하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국가 펀더멘털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고 그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나라가 먼저입니다. 물론 기업들이 잘해서 나라가 좋아지면 좋죠. 근데 일단 국가 펀더멘털이 약한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잘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이란에서 전쟁 나면은 바로 그냥 증시에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법안들 잘 보시면요, 이게 다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악법이에요, 악법.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까지도 국가 펀더멘털의 저하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지금 현 정권이 자꾸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업들을 자꾸 압박하면은 그럼 우리나라 국가 펀더멘털이 뭘로 성장합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내수 경제만으로도 커버가 되는 나라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내수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가능한 국가면은 저런 방식들이 먹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에 의존하고 수입과 수출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거 그 중심에는 기업들이 있는데 저렇게 지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기업들에게 자꾸 부담감을 줘버리면은 과연 이게 어떻게 국가 펀더멘털이
성장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따가도 살짝 얘기하겠지만 저 지금 노란봉투법이 악법인 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현대차로 기준을 삼으면요. 현대차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차는 밑에 1차, 2차 벤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벤더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면 하청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하청업체가 있고 1차에 납품하는 2차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1차, 2차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거를 현대차 보고 책임지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차한테 압박을 주는 게 아닌 뭡니까? 안 그래도 현대차 지금 그 아틀라스 로봇 있잖아요. 그거 지금 적용시켜야 되는데 현대차 노조가 반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로봇 한 대도 못 들어온다.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1차, 2차 벤더까지 현대차가 책임을 지면은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성장을 하라는 건지. 이게 지금 법안이 사실 저게 쌍용차 옛날 파업 때문에 저 워딩 보시면은 노동자를 돕기 위한 노란 봉투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은 노동자밖에 없습니까? 그쵸? 대기업들도 국민이고 그 외에 노동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국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그 노동자층을 보호해주고 그런 사회적 약자라고 판단하면서 돈 많이 법니다 저 사람. 예. 돈 많이 버는데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서 이게 대기업의 갑질을 막아야 된다. 이러한 형태로 지금 자꾸 저런 식으로 법을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노란봉투법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선이랑 원전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은 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네.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는 뭐 두산에너빌리티 등등이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저게 노란봉투법이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대표적으로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이랑 협력해서 마스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또 조선 노조들이 이거 반대하면요. 그럼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우리 내수로만 뭔가를 해서 끝나는 거면은 저게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협력을 해서 산업을 성장시켜야 되고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거를 자꾸 저런 노조랑 저런 쪽들 편만 들어가지고 기업들을 압박하면은 저 기업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법 개정안 통과시켜가지고 뭐 기업들이 맘대로 해외 투자라던가 M&A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우리나라 국가 펀더멘탈이 성장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랐던 배경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오일 쇼크 문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기준으로 어제입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가 가격이 장중한 때 119달러까지 올라갔다가 100달러 선에서 이제 조정 국면을 거쳤었죠. 자, 우리나라 지금 우리 이제 대응이 중요한데 이재명 정부가 대응을 한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때려잡는 거 하나, 돈 푸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 유가상한제, 최고가격제라고 하는 유가상한제를 지금 실시한다고 합니다. 빨리 실시하라 이렇게 이재명이 사실상 지시를 했고 뭐 이번 주 내에도 빠르면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최고가격제 또는 유가상한제. 자, 이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세요? 저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린 게 네. 왜냐면 저 가격 상한제가 이게 지금 뭐 당장에 뭐 가격을 낮출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 만약에 가격 상한제를 했는데 그러면은 정유사도 그렇고 주유소도 그렇고 어쨌든 중간에서 마진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로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요. 진짜로 올라가서 들어오는 가격과 파는 가격이 똑같아지면은 결국에는 유가가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들어오는 가격이랑 파는 가격이 똑같으면은 저 사람들은 뭘 남기고 장사를 합니까? 그렇죠? 그럼 저렇게 가격 제한해버리면은 저 위쪽 나라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인데 자꾸 저거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 이거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란 전쟁 이거 끝나고 또 다른 또
국제적인 이슈가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러니까 이 현 정부가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 자체를 보면요. 어쨌든 일단 벌어진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약간 뭐 표심을 얻고자 하는 약간 좀 이슈화 시켜가지고 뭔가 빠르게 대처를 잘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저 가격 상한제는 뭐랑 같냐면요. 환율 올라간다고 떨어뜨리겠다라는 소리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는 지금 계속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이 자본주의 시장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인데 이거를 왜 시장의 흐름을 자유롭게 놔두지 않고 자꾸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처음에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딱 이 정권 들어오자마자 했던 게 일단 돈을 풀었습니다. 네. 돈을 풀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코스피 올리겠다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개입하고 또 원달러 환율 올라가니까 환율 떨어뜨린다고 그러고 해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세금 깎아줄게 우리나라 주식으로 들어오라고 그러고 뭐 예를 들면은 증권사에서는 해외 주식 영업하는 거를 막아버리고 이거 다 통제만 하잖아요. 예. 부동산도 그렇고 그럼 결국에는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어쨌든 인위적으로 시장에 자꾸 개입하는 거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시장의 이런 경제는요. 이 시장 그 사고 팔고 그러니까 수요자와 매도자 공급자 이런 사람들 간에 거래를 자유롭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는 건데 지금 그 상식의 틀을 다 깨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만약에 진짜로 유가가 더 올라갔다고 쳐보세요. 그럼 저 상한제로면은 그럼 주유소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사실 마진이 안 남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월세나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냥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저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유류세 인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받아가는 세금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깎아주면 되는데 왜 이거를 가격 상한제를 해가지고 기업이 아니라 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냐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 했던 게 뭡니까? 소비 쿠폰 뿌렸죠. 그 다음에 채권 발행해가지고 빚내가지고 돈 풀었죠. 근데 지금 세금을 안 걷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은 뭔 일만 터지면은 세금을 조절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유류세 인하, 비축료 풀고 유류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더 해가지고 오히려 이 부분을 깎아내리면은 유가가 안정됩니다. 우리나라 유가가. 근데 세금은 그대로 깎을 생각이 없고 세금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뭡니까? 가격 상한제 해가지고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랑 정유사들 기업들에게만 부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상법 개정안이랑 노란봉투법이랑 가격 상한제랑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뭐가 문제냐면 세금은 건들 생각이 없고 세금은 더 받아야 되겠고 기업한테 전가시켜서 이거를 해결하겠다. 이게 참 어디에서 온 방식인지는 저도 참 모르겠지만 이게 중국이랑 저런 쪽에서 온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의 일처리 방식과 북한의 일처리 방식과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저 환율 안정 3법 저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 정부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뭐만 하면은 자꾸 법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자꾸 개입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는 화살이 되고 폭탄이 되어서 어디로 돌아오냐? 바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지금 세금은 줄어들면 안 되고 기업들에게 부담을 줘도 된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발상입니다. 이게 맞잖아요. 네네. 기업들에게는 부담을 줘도 되고 정부가 받아들이는 세금에는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우리 정부가 돈을 여태껏 풀었으니까 세금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면 기업들에게 부담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딱 내로남불 발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선이나 지금이나 같은 게 하나 있죠. 조선의 왕조가 무너질 때 또는 뭐 여러 가지 반란 형식으로 조선의 많은 민중들이 일어날 때는 대개는 이제 궁율한 상황에서 세금이 만들어지거나 세금이 높아질 때입니다. 군포세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싸우게 되는데 지금의 이 선진 국가로 가왔다는 대한민국 여전히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국가 권력 관료자들이 자기 멋대로 써요. 국민들이 벌인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과 국민들이 옛날로 하면 상인들과 이제 민중들이 벌었던 돈을 막 걷어들여 가지고 세금을 사실상 착취성 그런 세금을 통해서 벌어들여서 왕조를 유지하는데 지금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돈을 막 뿌립니다. 자, 그런 현상이 역사가 반복되나요? 자, 큰 정부, 세금이 높은 나라가 좋을 수가 없죠. 그건 조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른 장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스태그플레이션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단순히 개별 상황으로 주가, 환율, 이런 문제, 유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 전체의 문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제기였고 일부에서는 경제 대공황의 전조 증세다 이런까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작년 4분기 GDP 역성장 있었죠. 자, 2020년도 올해도 대한민국 경제 전망 좋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은 유가 문제만으로도 벌써 경제 성장률이 2%가 아니라 훨씬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미 지금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어려우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고물가 저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높은데 경제 성장이 안 되고 있다.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인플레이션은 고물가 고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제가 성장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원래 인플레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22년도에 막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9% 이건 너무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소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물가가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간 거고 그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저성장 저물가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중국이 대표적으로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고물가 저성장이기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은 그거에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던 거고요.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유가가 오르고 대외적인 변수에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 미국이랑 관세 협상 하니 많이 할 때도 다 대기업 회장님들 데리고 와서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기업에다가 투자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대기업을 연결시켜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들 돈 잘 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물 경기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국제유가만 오른 게 아니라 지금 마트 가보세요. 실제로 소, 돼지, 닭 이거 다 지금 1년 만에 물가가 지금 10%대? 지금 저 육고기들만 올랐습니까? 채소, 과일 이런 거 요즘에 주말에 대형마트 가시잖아요. 마트 가시면은 요즘에 10만 원 가지고 장을 못 봅니다. 20% 40% 이렇게 올랐잖아요. 사실은 채소 과일은. 그러니까 최소 이제 1가족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마트 한번 가서 장 보면은 최소 2, 30만 원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올랐으면은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은 원달러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마트에 있는 그런 상품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수입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국내산 채소라던가 이런 것들, 유기농 채소 이런 것들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장 보러 가면은 유기농 채소를 사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소비자들이 경기가 살아나고 하려면은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그걸 대안으로 해서 우리가 대체제로 쓰는 게 수입산입니다. 수입산을 조금 더 싸게 들여와가지고 국내산은
어떤 농부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가격은 높지만 그런 소비자들의 대안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수입하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 갖고 수입하는 거랑 뭐 이런 거랑 다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물가가 비싸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소비가 더 줄어들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고환율 뭐 이런 거 저런 거 국가 펀더멘털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앞으로 이란과 같은 일이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일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또 대외적인 이슈들, 글로벌적인 정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이게 물가가 안 잡히면은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오로지 우리 국민들에게 가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6월부터 지금까지 한 게 뭡니까? 소비 쿠폰 풀면은 경제가 살 것이다. 근데 소비 쿠폰 받아가지고 그것만 쓰고 실제로 소비는 안 이루어지면서 경기가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돈은 풀어서 나라에는 빚졌죠. 빚졌는데 그거를 주식으로 돈 벌자고 해가지고 지수 올리겠다라는 소리 하고 있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니까 더 올리자 이러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뭐 해외 주식 투자 이런 것들 다 억제하면서 뭐 노란봉투법 3법 개정안 이런 거 통해가지고 기업들 압박하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지금 보시면은 오로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금 공약을 지키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정말 사실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분들께 정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에 국가 펀더멘털 개선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 부양이 중요한 건지 이거를 진짜 저는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식시장 뭐 계속 우상향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투자해서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좋죠. 근데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손실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러면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이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기업들이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꼭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자꾸 기업들을 압박하고 기업들을 옥죄가지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 발상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주식의 이런 상승이 건전한 상승이 되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먼저 좋아져야 되고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난다. 지금 저런 식으로 웃음밖에 안 나요. 국민성장 펀드 이런 거 해가지고 왜 자꾸 우리나라 국민들을 자꾸 주식을 바라보게 만드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선택인 거잖아요. 필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윳돈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자산 증식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주식 투자인 거잖아요. 투자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근데 지금 뭡니까? 펀드 이름에다가 국민성장 펀드 넣어가지고 뭐 사실 지수 잘 간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자꾸 정부에서 저런 식으로 펀드 만들고 뭐 코스피 부양하고 코스닥 부양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옆에서 나 삼성전자 사서 얼마 벌었어 하이닉스 사서 얼마 벌었어 하니까 자꾸 포모 심리로 감정적으로만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자꾸 정부가 조장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국가 펀더멘탈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저렇게 뭐 국민성장 펀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만들어가지고 자꾸 저런 달콤한 말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서 시선을 자꾸 주식에다가만 몰아놓고 결국에는 뭘 원하는지 딱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우리나라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정말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재명은 본인이 과거에 작전주였다니까 작전주로서 톡톡하게 재미를 봤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죠. 이제 국가 권력을 장악하니까 아예 국가적 차원의 작전주 역할을 하는 건가요? 한쪽으로 몰아 이렇게 한가요? 모든 국민을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것이 이재명의 사명인가요?
주식 투자가 의무 사항이 되는 건가요? 이상한 국가로 만듭니다. 뭐 카지노 국가를 만드는 이상한 국가의 지도자도 있는데 이번에는 주가 조작, 주가 부양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이재명 국가 형식인가요? 뭐 그런 장면, 펀더멘털 여기까지 함께 좀 비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주호 경제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의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카드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